안녕하세요. 현실 캠퍼 노실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쪽에는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쪽 지방에 살다 보니까 올해는 눈을 볼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캠퍼라면 이런 날씨에 캠핑용품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난로죠. 난로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대류형 난로, 반사식 난로, 화목 난로, 가스 난로, 전기 난로. 페니터, 로터리 난로, 나한테 맞는 적합한 난로가 뭔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니 좀 아나?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여기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협찬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믿고 계속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이 앞에 있는 하얀색 난로입니다. 대류형 난로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제조사가 파세코하고 도요토미사가 있습니다. 도요토미는 한때 노제팬 열풍으로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판매가 저조한 상황이고요. 파세코가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얘가 말이죠, 코로나 시기에 재고가 없어가지고 줄을 서고 예약을 하더니 가격을 참 많이 올렸단 말이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딱 잘라 말씀드리면 두 제품의 성능 차이는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냄새, 그름이죠. 하지만 도요토미 이름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이게 창업주가 나고야 나카무라 구에서 1월 1일 날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나고야 나카무라 구에서 1월 1일 날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겠다. 그래서 사명을 도요토미로 했다고 합니다. 안 팔아줄만 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기업 파세코 말입니다. 기술력을 빨리 앞세워가지고 도요토미가 설 시장을 없애야 되는데 가격만 앞세우고 있으니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류형 난로의 특징으로 본다면 온기의 80%가 위로만 향하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을 대입해 본다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간단 말이죠. 안 그래도 가벼운 자식인데 말이야. 처음부터 위로 쏘아올리니까 텐트 안에 있으면 춥단 말이죠. 물론 안 튼 것보다는 나은데 별로 안 따뜻해요. 이렇게 일어섰을 때 머리 위쪽이 뜨거운 느낌을 많이 받죠. 위에 있는 이 열을 아래로 내려 보내줄 이런 서큘이라는 게 필요로 해요. 그래야만 안에 공기를 조금 훈훈하게 데울 수가 있거든요. 장점으로는 위로 열이 올라가니까 요 위에 주전자나 고구마 같은 거 올려두면은 물도 끓일 수가 있고 맛있는 고구마도 익혀 먹을 수가 있겠죠. 또 이게 별도의 전력을 요구하지 않아 가지고 전기가 없는 장소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열량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대형 텐트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극동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불을 붙이는 방식은 배터리 넣어서 삐 하고 붙일 수 있는데, 매년 배터리 갈아주기 귀찮으면 여기 이거 들어가지고 심지어 라이터로 직화로 붙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등유 난로는 불을 붙이거나 끌 때 그름과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요놈도 심한 편이라서 반드시 외부에서 작동을 시키거나 환기 상황이 충분히 되는 곳에서 불을 붙이거나 꺼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구동 전에 수평을 잘 유지해야 하며, 신지와 연소통이 제대로 잘 안착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작동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옮기고 씻고 하는 과정에서 연소통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작동시켰다가 미세하게 그름이 축적되면은 다음날 일어나면 코 밑에 시커매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요거 손잡이 잡고 살짝 들어가지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저항감 없이 잘 움직인다면 잘 장착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반사식 난로. 자, 이름처럼 뒤에 반사판이 이렇게 있어요. 열을 앞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반사판인데, 강제로 팬을 구동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도 열이 제법 많이 올라와요. 즉 이런 제품은 열이 뒤쪽으로 가지 않고 위쪽과 앞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서큘을 같이 구동을 해주셔야지 텐트 안 공기를 전체적으로 데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도요토미사 제품이고요. 저 이거 산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 노제팬 열풍 없을 때 샀고요. 도요토미가 그 도요토미인지도 진짜 몰랐습니다. 그리고 반사식 난로가 여기 말고는 없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장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높은 열량의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극동기에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구조는 옆에 있는 이 대류형 난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요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화목 난로. 제가 가진 제품은 미니 제품이라 해가지고 시중에 파는 화목난로는 이것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큰 사이즈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장작을 넣는 이쪽으로 해서 장작이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장작이 넣는 제품하고 그리고 펠릿이라고 해서 톱밥을 압축해 가지고 그 게사료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공급기를 장착하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연료가 조금씩 투입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끔씩 이렇게 역화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 떠나서 이 제품은 지금 제가 작은 걸 하나 장착을 해놨는데 연기를 빼주는 연통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이 연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텐트면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염포라든가 홀더를 장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는 것보다는 열량이 굉장히 세거든요. 앞에 이런 불복의 창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감성도 제법 좋고요. 또 이게 걱정하시는 게 그 연기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연기가 굉장히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쪽에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자기 전까지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주무실 때 사용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성용 제품 하나 있으면 좋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 앞에 보이는 제일 큰 거, 제 몸집만한 거, 로터리 난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피가 큰 걸 누가 쓰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장박 하시는 분들이나 추위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동일하게 연료는 등유를 사용하지만 이 제품은 전기가 인입이 돼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을 보면은 이 위쪽에 팬이 달려 있거든요. 팬이 달려서 공기를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이 올라오면은 공기를 사방으로 이렇게 보내주죠. 덩치가 억수로 크잖아요. 그만큼 열량도 굉장히 센 편이고요. 위에 팬이 공기를 아래로 눌려주기 때문에 뜨거운 열이 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이 상판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고구마를 구워 드신다거나 이런 거는 못합니다. 자, 이 제품 하나면은 극동계 아무 무리 없이 보낼 수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피와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 살 바에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이 페니터를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이 페니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니터 제가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2번 사용해 봤거든요. 좋더라고요. 자, 이 제품 역시나 로터리 난로하고 유사하게 팬을 강제로 구동을 시키기 때문에 열이 사방이 아니고 위쪽도 아니고 요 앞쪽으로 분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온도를 제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특히 그 동계 시즌에 거실행 텐트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거실에 이걸 배치하고 방향을 인호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은 잠자리에서도 굉장히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반사식 난로하고 유사하게 열이 앞쪽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온도를 세팅해 놓으면은 이게 지가 알아가지고 그 온도를 강하게 그리고 약하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연료 효율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리용 난로 있죠. 많이 쓰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풀로 가동을 한다고 하면은 24시간을 때우면은 한 15리터 정도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불필요한 공간에 열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열 효율성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조건에 사용을 하게 되면 한 10리터 정도 소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디까지나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 제조사에서 수치상으로 표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이 너무 많죠. 단점으로 본다면은 이 제품은 불꽃이 보이지를 않아요. 불꽃을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비스듬하게 하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투박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성과는 조금 먼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팬을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큰 단점도 있습니다. 노지 안 다니고 캠핑장만 다닐 거고 감성 별로 안 중요하고 불꽃 안 봐도 되고 서큘레이터 돌리는 거 이런 거 귀찮고 신경 쓰는 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연령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출시가 되니까 극동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내가 사용하는 텐트 크기에 비례해서 그리고 극동계 사용 유무를 생각해서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왕 사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연령 큰 걸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중복 투자 안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번에는 소형 가스 난로 요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제품이 굉장히 무서운 제품이에요.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연료는 슈퍼에 파는 부탄가스로 작동을 하는 난로이거든요. 부피가 매우 작고 가볍고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열량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간절기에 거실형 텐트에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제품 주위 0.5m 정도 반경에만 열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있죠. 나는 안 추운데 와이프가 추위를 좀 많이 탄다. 자, 그럴 땐 네 앞에 놓고 써. 그 정도의 용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놈이 왜 무서운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고 간편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이너 텐트 안에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너 텐트 안에는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공기를 데우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되면 우리 그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일산화탄소 중독,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 위험이 너무 큰 제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너 텐트 안에 이 제품을 들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툴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특정 브랜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툴콘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원래 이 제품은 PTC 저전력 히터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 히터죠. 전기 히터인데 캠핑장이 600W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동계의 캠핑장을 가게 되면은 전기장판도 써야 되고 전기장판이 한 150W 정도 소비가 되거든요. 그에 맞춰가지고 300W 출력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부피도 작고 출력도 굉장히 약한 제품이지만 간절기에 이너 텐트 안에 넣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기를 조금 데우는 데는 괜찮더라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에는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11월 초까지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고 이 제품 하나만 들고 나간다고 하면은 잘 때야 그렇다 치고 낮에는 어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이너용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PTC 방식으로 열을 내기 때문에 불꽃이 일지 않고 산소를 안 태워요. 산화가스가 나오지 않기에 이너 텐트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스위치 켜면 빠른 시간 내에 따뜻한 공기가 배출되고요. 앞쪽에는 온도가 제법 높게 올라가니까 이불이나 텐트 면에 닿지 않게만 관리해 주시면 되고, 캠퍼라면은 이런 PTC 제품 하나 정도는 구비하시면은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 했나 벌써?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난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경험자로서 경험과 상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습니까? 도움 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그 알죠? 그 밑에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나에게 적합한 난방기구 잘 선택하셔서 중복 투자 없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실캠퍼 노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